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 확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4장 2차원에서의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2차원 내지는 3차원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물체 운동 공부할 거고, 등소원 운동 공부할 거고, 끝으로 상대 속도하고 상대 가속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 벡터. 여기서는 그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원점하고 그 입자가 운동한 경로 사이의 한 점하고 그거를 연결한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처음 위치 벡터, 그리고 이게 나중 위치 벡터. 그러면은 1차원에서 변이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였던 것처럼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요 벡터예요. 자, 그래서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그러니까 X성분 델타 X, Y성분 델타 Y, Z성분 델타 Z. 그래서 X성분 XF 빼기 XI, Y성분 YF 빼기 YI, Z성분 ZF 빼기 ZY. 그래서 1차원에서 배웠던 거는 요 하나죠. 이렇게 3차원이면 확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속도 벡터. 자, 입자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이용해 가지고 이게 변이 벡터를 그릴 수 있죠. 이게 처음 위치 벡터, 나중 위치 벡터. 그래서 이 변이를 그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평균 속도 벡터예요. 자, 따라서 평균 속도 벡터는 변이 벡터와 같은 방향이고, X성분이 VX 에버리지, Y성분이 VY 에버리지, Z성분이 VZ 에버리지, V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X, VY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Y, VZ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Z.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그 1차원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나머지 다 확장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거에 이제 극한을 취하면 순간 속도예요. 그 극한 취하면 띠 이렇게 입자 경로에 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순간 속도. 그래서 평균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R, 여기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순간 속도, 그냥 줄여서 속도. 그래서 이것을 달리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죠. 그래서 X성분이 VX, Y성분이 VY, Z성분이 VZ. VX는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고, VY는 Y를 T에 대해 미분한 거고, VZ는 Z를 T에 대해 미분한 거죠. 역시 1차원은 요 일부만 보여줬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입자 경로에 접하는 방향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1차원에서는 순간 속도의 크기가 순간 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만 보여줬었는데 3차원이면 여기다가 VY의 제곱 더해주고 VZ의 제곱 더해주고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1차원은 여기까지만. 자, 여기가 속도 벡터였고, 다음은 가속도 벡터. 자, 입자가 이렇게 운동할 때, 그, 처음 위치 벡터, 나중 위치 벡터, 그럼 이제 접하는 방향, 처음 속도 벡터, 나중 속도 벡터. 이때 처음 속도 벡터하고 나중 속도 벡터를 한적한 곳으로 편의점 시켜가지고, 나중 속도 벡터에서 처음 속도 벡터를 빼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델타 V 벡터.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평균 가속도가 얻어져요. 그래서 X성분, Y성분, Z성분, AX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VX, AY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VY, AZ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VZ. 그래서 역시 1차원은 이렇게 일부만 보여줬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평균 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V, 얘를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은 순간 가속도를 얻을 수 있죠. 그냥 간단히 가속도. 그러니까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고, 속도 벡터가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X성분 AX, Y성분 AY, Z성분 AZ. AX는 VX를 T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거, 또는 X를 T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AY는 VY를 T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거, 또는 Y를 T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AZ는 VZ를 T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거, Z를 T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1차원은 여기까지였고, 벡터를 이용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순간 속도 벡터가 입자 경로에 접했잖아요. 그럼 순간 가속도 벡터는 그렇게 간단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잡하게 말하면 입자가 직선으로 운동하는 경우, 이때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면 속도가 증가해요.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입자가 곡선으로 운동하는 경우,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인데, 커브길을 돌 때, 커브를 돌면서 막 속도를 더 내는 사람이 있어. 뭐, 카레이서야? 그러면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 돼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이쪽 방향이 되고,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이 직각이 되죠. 그래서 요 직각이 되는 이 경우가 중요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등속 원운동에서 그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하고 수직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 경우가 가속도 벡터의 방향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입자 경로에 뭐 어떻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2차원 운동. 자, 이거는 X방향의 등가속도 운동과 Y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이 합쳐진 게 2차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X성분하고 Y성분이 각각 일정하고, 그러면 속도는 X성분이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Y성분도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다음 위치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래서 X좌표가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 y좌표도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 예. 이게 바로 등가속도 2차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입자 경로를 보면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거 빛을 위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그 x축을 따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 다음에 빛을 그 옆에서 비추면은 y축을 따라 그림자가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러니까 x방향의 등가속도 운동하고 y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이 합쳐진 게 등가속도 2차원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입자가 처음에 원점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속도 x성분이 20m/s, y성분이 마이너스 15m/s, 그리고 가속도 x성분이 4.0m/s², y성분은 0이고, 그러면 질문 A, 속도 벡터, x성분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y성분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그래서 vxi가 20, 가속도는 4.0 t i 햇, 그리고 vyi가 마이너스 15 m/s j 햇. 자, 이렇게 속도 벡터 구할 수 있고, 질문 B, 시간이 5.0초일 때, 예, 그럼 t제선에 5.0 대입하면 되죠. 5.0 마이너스 15J에 그러면은 x성분이 40 I 햇 마이너스 15 J 햇 m/s. 자, 그다음에 속력은 이 속도 벡터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그 y성분의 제곱. 자, 그러면 43 m/s. 방향은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그래서 마이너스 21도. 자, 다음 질문 C. 뭐 x좌표, y좌표, 위치 벡터 하나 구하면 됩니다. x좌표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죠. 자, y좌표도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런데 처음에 원점이 있었으니까 얘네가 0이고, vxi는 20m/s, 가속도는 4.0이니까 2로 나누면 2.0, vyi는 마이너스 15m/s, ay는 0, 그래서 미터. 자, 이렇게 x좌표하고 y좌표 그리고 위치 벡터 다 구했어요. 근데 구해보면은 입자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자, 빛이 이렇게 아래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x축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건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빛을 옆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y축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게 등속 운동이에요. 예, 등속 운동은 그 가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포물선이 나온 거예요. 참고로 그 대표적인
그 등가속도 2차원 운동의 입자 경로를 알아보면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가속도 X성분, Y성분이 둘 다 0이 아닌 건데 둘 다 양수면 이쪽 방향이고 음수면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AY가 0이고 AX가 0이면 이런 포물선, AY가 0이고 AX가 음수면 이런 포물선. 자, 다음 이제 AX가 0이고 AY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AX가 0이고 AY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가능해요.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얘예요. 일명 포물체 운동. 응? 그게 이제 등가속도 2차 운동에서 제일 관심이 많죠. 자, 그래서 다음 단어는 포물체 운동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X방향 가속도가 0이고 Y방향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라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를 띠게 돼요. 자, 가속도 X방향 0이고 Y방향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G. 근데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G 벡터라고 안 쓰고 G 벡터라고 써요. 헷갈리게 시리. 그리고 X방향 가속도가 0이니까 X방향 속도는 일정하고, 그런데 그 X방향 속도를 이렇게 뚜뚜뚜뚜 분해해가지고 그 X방향 처음 속도가 VI 코사인 스타 I, Y방향 처음 속도가 VI 사인 세타 I.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요. 그래서 Y방향 처음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대신에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G 대입한 거, 요게 속도의 Y 성분이고, 그 다음에 뭐 속도의 크기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방향은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의 Y성분 뭐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치 그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인데 X성분은 가속도가 0이고 처음 속도가 VI 코사인 세타 I, Y방향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G고 처음 속도는 VI 사인 세타 I.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뭐 T는 XF 빼기 XI 나누기 VI 코사인 스타 I 해가지고 Y쪽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VI 사인 스타 I에다가 이제 VI 코사인 스타 I니까 지어져가지고 탄젠트 세타 I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지,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적고, 최고. 그러니까 Y좌표가 X좌표의 2차 함수, 그러니까 정말로 포물선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포물선으로 운동하는 입자 경로에서 특별한 점이 2점이 있는데, 먼저 최대 높이, 그리고 처음 높이로 재조절하는 거. 그래서 최대 높이 도달 시간은 G분의 VYI, 그러니까 VI 사인 세타 I가 최대 높이 도달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최대 높이 구하면은 처음 높이 플러스 2G분의 VYI의 제곱, 그러니까 VI 사인 세타 I 전체의 제곱, 뭐 이렇게 알 수 있죠.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주로 최대 높이 도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처음 높이 재도달. 처음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높이 도달 시간의 2배죠. G분의 VYI의 2배, VI 사인 세타 I의 2배. 그리고 처음 높이로 되돌아왔을 때 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크기가 같고, 뭐 1차원이면 이제 방향이 반대지만 2차원이니까 처음이 비스듬히 위로 세타하였으니까 다음은 비스듬히 아래로 세타하이, 마이너스 세타하이. 예. 그리고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갔죠. 이걸 이제 수평 도달거리라고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 사실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 곱하기 그 최대 높이 도달 시간의 2배. 그러면 이제 G분의 2배의 VI의 제곱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I. 그런데 여기서 삼각함수의 배각공식 2배의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I는 사인 2세타 I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G분의 VI의 제곱 사인 2세타 I. 이렇게 얘가 수평 도달거리고, 수평 도달거리의 성질로는 속도는 일정하고 이 각도만 바꾼다고 할 때 45도일 때 제일 멀리 날아가죠. 그 다음에 뭐 15도일 때하고 75도, 30도하고 60도, 그러니까 합해서 90도가 될 때 수평 도달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로라는 각도로 발사했을 때하고 90도 마이너스 파이라는 각도로 발사했을 때 수평 도달거리가 서로 같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45도일 때가 수평 도달거리가 최대, 그리고 15도일 때하고 75도, 30도하고 60도, 그러니까 더 합해서 90도가 되는 경우에 수평 도달거리가 같은 거를 알 수 있죠. 자, 포물체 운동 문제 간단한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멀리뛰기 선수가 뛰어오르는데 먼저 수평 도달거리 그 배각 공식 써서 최종적으로 G분의 VI의 제곱 사인 2세타 I. 그래서 처음 속력이 11.0 m/s, 각도는 20.0도, 중력과 수도는 9.80 m/s². 예, 그래서 7.94m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질문 B. 최대 높이는 처음 높이 플러스 2G분의 VYI의 제곱, 그러니까 VI 사인 세타 I의 제곱. 처음 높이는 0이고 VI는 11.0 m/s, 각도는 20.0도의 제곱 나누기 2배의 중력가수도 9.80 m/s². 자, 그러면 0.722m. 어이구, 거의 1m나 뛰어오르네요. 멀리뛰기인데. 예, 운동선수 능력 대단하죠. 예.